자, 지금부터는 2주차 두 번째 시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인 그래프를 갖다가 콘솔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 가지고 도스 창에다가 그리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한번 짜봤죠.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이제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화면에다가 윈도우 화면에다가 사인 그래프를 그리게 하는 그런 일을 갖다가 한번 해볼 건데, 이번 강의 수업 시간의 주제는 요겁니다. 자, 윈도우 프로그래밍 시작하는 거 하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콘솔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법이랑 윈도우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막 굉장히 다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굉장히 다르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도 두 번째 사인 그래프 그릴 때와 마찬가지로 바로 전 시간에 했던 사인 그래프 그리는 프로그램을 복사를 해가지고 새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윈도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아마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그걸 사용을 해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점이 뭐냐면은, 콘솔 어플리케이션 잘 짜면은 윈도우 프로그래밍 하는데도 뭐 크게 부담을 안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느끼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 윈도우 프로그램 하게 되면서 윈도우 화면의 좌표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윈도우 프로그램에서의 화면 좌표 체계가 거의 2차원 배열과 비슷하게 운영이 된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 프로그램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자주 사용되는 함수입니다. 이런 함수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이벤트 핸들러다라고 합니다. 이벤트 핸들러, 이벤트 처리기다라고 얘기하는데 함수입니다. 함수 중에서 윈도우 프로그램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사용해야 될 그런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는 페인트 이벤트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페인트 이벤트를 처리하는 이벤트 핸들러를 어떻게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느냐, 페인트 이벤트 핸들러의 의미가 뭐냐, 이런 점을 갖다가 소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핸들, 우리가 이제 윈도우 프로그래밍 할 때, 내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지나면은 이제 윈도우 프로그램의 기본 원리를 갖다가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그냥 급한 대로 진행을 해볼 테니까 그냥 따라 주기 바라고, 특히 이제 이벤트 핸들러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이벤트 핸들러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고자 할 때 그래픽스 객체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픽스 객체를 사용하려면 이제 그래픽스 클래스로 명시되는 어떤 이제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로컬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일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그래픽스 클래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간략하게 소개를 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간에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의 상당한 코드 분량이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사용하는 내용과 거의 똑같게 됩니다. 거의 똑같게 되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복사를 해버리겠어요. 그냥 복사를 해가지고 윈도우 프로그램 사용하는데 재활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테이트 있는 자리부터 이렇게 블락킹을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블락킹을 합시다. 여기까지만 블락킹을 해가지고 클래스죠, 그죠? 여기까지 블락킹을 해가지고 컨트롤 C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 화면은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리고 이제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되죠? 비주얼 스튜디오를 띄우고, 자, 새 프로젝트를 한 다음에 드디어 우리가 이제 콘솔 응용 프로그램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기 위에 보면은 윈도우스 폼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요걸 선택하고 폴더 프로젝트 이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뭘 할까요? 윈테스트다라고 하면 이름을 짓도록 합시다. 윈테스트라고 이름을 짓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폼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뭔가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저절로 만들어지는 코드가 있어요.
참고로 보면 여기 솔루션 탐색기에 여기 이미 파일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파일 중에 요거 program.cs 요거 윈도우 프로그램 관점에서의 메인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웬만하면 여러분들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메인 프로그램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해라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 일단은 당분간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신경 쓰지 말고 진행을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 form1.cs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이 form1.cs를 탕두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사용될 폼의 윤곽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폼은 자바라든지 다른 언어에서는 프레임이다 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자바에서는 프레임이라고 말을 쓰는데 여기 C샵에서는 폼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폼의 기본 이름이 form1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form 이렇게 1이라고 지어져 있는데 이거는 자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form1이라고 이름을 짓는다는 거죠. 우리 보통 이런 일을 할 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이름은 프로그램 관리하기가 굉장히 뭐랄까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의미 있는 이름으로 변수명을 함수라든지 변수라든지 파일 이름을 짓는 게 맞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이 그런 이름을 수정하는 작업 같은 걸 굉장히 수월하게 도와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form1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고 싶으면은 여기서 그냥 이름을 바꿔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기한 게 여기 이제 프로그램 보면 여기에도 form1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form1 있고 여기도 form1이라고 하는 글자 있고 여기도 form1이라고 있죠. 여기도 form1이라고 해요. form1이라고 하는 글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이걸 일일이 찾아가서 고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자리에서 이거를 탁 클릭을 한 다음에 form1의 이름을 바꿉니다. 자, 뭐라고 이름을 바꾸면 좋겠습니까? sign form이다 라고 이름을 적읍시다. sign form 하고 리턴을 탁 칩니다. 리턴을 치면은 여기 이런 메시지가 납니다. 파일의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코드 요소 form1에 대한 모든 참조의 이름도 바꾸시겠습니까? 하면 여러분들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yes를 눌러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은 신기하게도 여기 있는 모든 form1이라고 한 글자들이 sign form으로 바뀌어진다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면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안 가져도 됩니다. 내가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코딩을 할 수 있는 C# 파일이 두 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보다시피 이 파일입니다. 이거 form, sign form cs라고 되어 있는 거. 그런데 이건 보니까 cs 파일을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코딩이 아니라 이렇게 화면이 나온다는 거죠. 요거는 화면 편집기로서 이 윈도우 화면에 뭐 메뉴라든지 툴바라든지 여러 가지 컨트롤들을 갖다가 구성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화면입니다. 요거랑 관련되는 실제 소스 코드는 어떤 거냐면은 요겁니다. 여기 밑에 sign form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요거를 탁 눌러주게 되면은 이런 클래스가 이렇게 작성된 걸 알 수 있는데 아까 있었던 거 어디 있었죠? 아까 있었던 거 program.cs 있었죠, 그죠? 이 program.cs 파일에 있는 내용은 실질적인 메인 프로그램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별로 코딩할 일이 여기서는 별로 없고 논리적으로 이제 일을 작업을 해야 되는 시작 프로그램 쪽은 사실 여기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sign form 클래스의 컨스트럭터가 여기 있는데 어차피 이 응용 프로그램 작성을 하려면은 전체 프레임에 해당하는 form 클래스 객체 하나 만들어져야 되고 이 자리를 무조건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일 처리를 시작해야 될 위치는 여기에서 작업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주로 여러분들은 당분간은 여기 요 클래스 안에서 뭐 이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잠시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S 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signform.designer.cs라고 하는 파일 요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은 여기 이상한 뭐 코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코드 여러분들 절대 손대지 말고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기 있는 코드들은 뭐냐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에서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하면은 그 작업의 결과로 자동으로 추가가 되는 코드 부분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비주얼 스튜디오 도구가 자동으로 막 여기다 무슨 코드를 막 저절로 막 해줘요. 아주 막
우리가 작업하기 아주 편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절로 해주는 코드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손댈 필요 없습니다. 자, 결국은 프로그램이 CS 파일이 요거 하나 세 개가 있는데 요것도 여러분 손댈 필요 없고 요것도 손댈 필요가 없고 요것만 손대서 프로그래밍을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프로그래밍의 특징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윈도우 프로그램은 콘솔 어플리케이션이랑 좀 다릅니다. 자, 콘솔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콘솔 어플리케이션은 시퀀셜 프로그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순차적인 프로그램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순차적인 프로그램.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C 랭귀지 짤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2학기에 C# 프로그래밍 짤 때도 그랬지만은 프로그램을 쭉 읽으면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프로그램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메인 프로그램 첫째 줄부터 시작이 되죠. 그죠? 메인 프로그램 첫째 줄부터 둘째 줄, 셋째 줄 이렇게 실행을 하다가 만약에 함수 고출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함수로 달려가죠. 그 함수 정의로. 함수 정의로 달려가서 또 막 실행을 하다가 그 함수가 또 다른 함수로 고출하면 또 그 함수 고출하러 가죠. 그래서 함수 고출을 갖다가 길을 쭉 따라다니면서 스택 프레임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길을 잃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끝나고 나면 어디서 끝납니까? 메인 프로그램에 괄호 닫는 걸 지나가게 되면 끝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윈도우 프로그램은 그런 식으로 작동을 안 합니다. 윈도우 프로그램의 특징은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벤트가 유도하는 대로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벤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마우스를 누르거나 혹은 키보드를 누르거나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서 컴퓨터 화면에 어떤 그 내용이 바뀌거나 막 이렇게 일어나요.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마우스의 마우스에서 발생하는 버튼 누르기, 왼쪽 버튼 누르기나 오른쪽 버튼 누르기나 또 마우스 움직이기 이런 형태의 행위랑 키보드 여러분들 누르는 행위 이런 걸 갖다가 논리적인 자료 구조로 만든 걸 갖다가 이제 이벤트라고 그러는데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이벤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벤트 종류의 어떤 그 이벤트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그거에 해당하는 함수를 호출한다는 거죠. 마우스가 눌러지면 마우스 누른 거에 대한 함수가 호출되고 키보드를 누르면은 키보드 누른 거에 대한 함수가 호출되고 또 마우스가 움직이면 마우스가 움직이는 거에 대한 함수가 호출된다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해당 함수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해당 함수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벤트 핸들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벤트 핸들러. 그러면서 이 이벤트 중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 이벤트 중에서 아주 유명한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그 이벤트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페인트 이벤트다라고 합니다. 이 페인트 이벤트는 뭐냐면은 윈도우 화면이 예를 들어서 이 지금 메모장 같은 경우 봅시다. 메모장 같은 경우 지금 윈도우 화면이 우리 스크린에 이제 드러나 있죠, 그죠? 드러나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이게 최소화하기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가라앉았죠, 그죠? 가라앉았다가 내가 다시 이 메모장을 탁 눌러가지고 얘를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이 메모장이 이렇게 드러날 때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그렇게 이런 화면이 드러날 때 발생하는 이벤트를 윈도우 프로그래밍에서 페인트 이벤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페인트 이벤트라고 얘기를 하고 기본적으로 윈도우 프로그램에서 화면에 어떤 그림을 그릴 때는 페인트 이벤트를 처리하는 이벤트 핸들러를 이용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에서 그림 그리는 일을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지난 시간에 사인 그림 그리는 일을 갖다가 이제 실행을 할 텐데 그 일을 실행을 할 때 메인 프로그램에다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 핸들러에다 작성해야 된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서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 signforms.cs를 한번 가보세요. 이런 화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조금 크기를 일단은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이렇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글자들이 바뀌었는데 요건 안 바뀌었네요. 그죠? 아, 이거 왜 안 바뀌었을까? 자, 요거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속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속성들이 뭐냐면은 이 윈도우 화면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갖다가 이거랑 관련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관리해주는 그런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텍스트라고 하는 칸에 폼 1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죠. 그죠? 요거 여러분들이 요 글자를 바꿔주게 되면은 화면에 여기 있는 글자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이름 바꿔줄까요? sign form.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탁 쳤더니 요 자리가 sign form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속성창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 윈도우랑 관련되는 정보, 사실 이 정보를 갖다가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전문용어로 윈도우랑 관련되는 정보를 리소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소스. 미안합니다. 어떤 윈도우의 자원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는 이 윈도우의 자원을 갖다 관리하는 게 있고, 여기 지금 탭 컨트롤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는데, 이 탭 컨트롤 맨 왼쪽에 누르게 되면은 뭐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윈도우 프로그램 할 때, 소프트웨어 만들 때, 소프트웨어 만드는 거 연습할 때 장점이 뭡니까? 실수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죠, 그죠? 뭐 우리가 만약에 뭐 목공소에서 가구 만드는 걸 실습하는 중인 것 같으면 실수를 하게 되면 뭐 재료가 막 그냥 못 쓰게 되고 해가지고 돈이 많이 듭니다. 반면에 소프트웨어 만들 때는 막 실수를 해도 뭐 돈 들 일은 없어요. 다시 만들면 되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 있는데 막 뭐 숫자도 바꿔보고 글자도 바꿔보고 막 폰트도 바꿔보고 막 그렇게 해보세요. 그런 걸 해야지 유능한 윈도우 프로그램이 됩니다. 윈도우 프로그래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건 일단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여기 번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윈도우 프로그램 할 때 요 속성창에 뭡니까? 속성창에 이 리소스 값 바꾸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번개 표시를 많이 이용합니다. 이 번개 표시를 탁 눌러주게 되면은 이 번개 표시 탭 컨트롤에 있는 이 내용물에 엄청나게 많은 뭔가가 이렇게 쫙 적혀 있어요. 뭔가 막 적혀 있는데, 이 엄청나게 많은 이런 글자들이 뭘 얘기를 하느냐? 이벤트들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벤트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요것만 사용해 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 번개 선택한 다음에 모양의 페인트라고 하는 요거 페인트 이벤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페인트를 갖다가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이 더블 클릭을 하면은 아까 있었던 이 sign from cs 파일을 썼죠. sign from cs 파일에 함수가 하나 탁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함수가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봅시다. 이렇게 눌러보면은 어때요? 여기 지금 뭐 함수가 sign from constructor 밖에 없죠. sign from constructor 밖에 없지만은 이벤트 핸들러, 페인트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하는 절차에 의해서 여기 이제 함수가 자동으로 추가가 될 겁니다. 손 코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sign form의 도구 상자에, 도구 상자 아닙니다. 속성창에 번개 표시에 모양의 페인트를 여기다 갖다 놓고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여기서 더블 클릭을 따닥 하게 되면은 여기에 함수가 하나 생기게 됐다는 거죠. sign from paint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가 저절로 만들어졌습니다. 함수가 저절로 만들어졌어요. 자, 이 함수의 용도가 뭐냐? 이 함수의 용도가 뭐라는 겁니까? 이 함수의 용도가 화면이 드러나는 일이 있을 때, 화면이 드러나는 일을 뭐라 그런다 그랬죠? 이벤트 핸들러, 페인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함수를 호출하도록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요지가 뭐냐면은 이 함수는
마치 우리가 보통 콘솔 어플리케이션 할 때처럼 이런 식으로 호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콘솔 어플리케이션 할 때는 어떡합니까? 어떤 함수 정의가 있으면은 다른 함수에서 이렇게 호출을 하게 돼 있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호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이벤트 핸들러에서는 자동으로 호출된다 하는 점을 갖다가 여러분이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완전 자동으로 되겠습니까? 사실 이 라이브러리, 버추얼 머신 내부에서 자동으로 호출할 수 있도록 코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렇지만 우리 일반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마치 이 함수가 자동으로 호출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아까 내가 이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무슨 일을 했었습니까? 지난번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복사를 했었죠. 그죠? 그 복사한 내용을 여기다 그대로 한번 출력을 해보겠어요. 여기다가 카피를 해보겠어요. 아까 컨트롤 C에서 해놨는데 여기다가 컨트롤 V에서 아이고 쏘리 망했다. 잠깐 일시정지 누르고 다시 복사를 해오겠습니다. 조금 전에 요거 복사하는 바람에 망했네. 아까 프로그램 내용 복사해 오겠습니다. 잠시 여기 일시정지 누르고 자 복사했습니다. 자 컨트롤 V 이렇게 누르면은 요 프로그램 뭡니까? 가로로 콘솔 창에서 가로로 출력했던 그 프로그램들이죠. 그죠? 이 프로그램입니다. 요거 그대로 복사해왔습니다. 여기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지우고 다시 또 여러분들한테 코드 만들어가는 건 절차를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이걸 복사한 이유는 원래 여러분들은 이제 차근차근히 하나씩 쳐야 되는데 복사하는 이유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까 짰던 거랑 지금 짜야 될 코드가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사를 한 거지 여러분들은 복사하면 안 됩니다.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대신에 여기서 이제 필요 없는 부분 내가 지우고 다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일시정지하겠습니다. 자, 복사한 곳에서 내가 일부러 필요 없는 부분들을 한번 지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와, 아까 프로그램은 거의 똑같아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야 됩니다. 깜짝 놀라도 상관없습니다. 놀라야 됩니다, 진짜. 이거 매크로 쓰는 거 똑같습니다. 쓰는 거 똑같고, 드로우 사인 함수 호출했을 때, 계산할 때 2차원 별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변수 사용하는 거 똑같습니다. 어차피, 함수값, 사인의 함수값을 구하고, 그거의 함수값에 선형 변환한, 그 내용 계산하는 것도 똑같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거 뭐에서 쓰면 2차원 배열을 기준으로 이렇게 채워넣는 거 했었죠. 그죠? 여기서는 2차원 배열을 채워넣을 필요가 없이 화면에다가 바로 점을 찍으면 되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그림 그리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일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루프에서 여기도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고 대신 차이가 있는 부분은 얘만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버퍼의 내용에다가 2차원 배열 버퍼 내용에다가 별표를 찍어놨지만 우리는 아예 화면에다가 바로 점을 찍어줄 거기 때문에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난번 프로그램에서는 루프를 빙글빙글 돌면서 콘솔 창에다가 출력을 했었죠. 우리 콘솔 사용을 안 하니까 이 코드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필요 없기 때문에 내가 지우겠습니다. 완전히 필요 없기 때문에 지우고 요 앞에 요 코멘트를 묵은 거는 윈도우 프로그램 스타일로 내가 좀 있으면 바꿔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함수를 호출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호출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호출해야 되느냐면은 이 함수를 얘가 호출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얘가. 결국 뭐냐면 이벤트 중에 페인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페인트 이벤트 핸들러인 sign from paint라는 함수가 호출되고 그 함수에서 draw sign 함수를 호출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화면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대충 윤곽이 이런데 자세한 설명은 오히려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네요. 이번에 조금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이 화면에 그림을 그리는 중에 아주 중요한 객체가 있습니다. 그 객체가 뭐냐면 그래픽스라고 하는 객체예요. 그래픽스라고 하는 객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픽스 G 이런 객체가 있는데 이 그래픽스 객체가
주로 무슨 일을 하느냐? 윈도우 화면에서 그림 그리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윈도우 화면에 뭐 내용을 바꾼다든지, 윈도우 화면의 속성을 바꿀 때 그것과 관련되는 모든 함수들을 갖다가 이렇게 멤버 펑션으로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클래스입니다. 이런 내용을 나중에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이런 내용을 갖다 자세히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은 일단 교재에 있는 그래픽스랑 관련된 내용을 읽어보고 또 프로그래밍 하다가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블락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펑션 키 F1 키를 누르면 됩니다. F1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이 클래스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딱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클래스, 그래픽스가 무슨 일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쫙 나오고 예제도 있고 뭐 설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거 볼 때 뭘 많이 봐야 되느냐면은 여기 오른쪽에 메소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클래스에는 뭐랑 뭐가 있습니까? 클래스에는 데이터 멤버와 멤버 펑션이 있죠. 그죠? 이 메소드를 갖다 멤버 펑션을 메소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데이터 멤버는 프라이빗으로 숨겨 놓는데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퍼블릭으로 안 만들어 놓고 프로퍼티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해서 또 어떤 클래스의 속성 값을 갖다가 명시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 속성이라고 하는 메뉴를 누르게 되면은 링크를 누르게 되면은 그래픽스랑 관련되는 또 속성들이 쭉 나타나 있습니다. 자, 메소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메소드를 딱 보면은 그래픽스 객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아요. 주로 화면 관리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많이 쓰는 명령어들이 뭐냐? 일단 여러분들 나중에 이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요 한 가지 함수들을 한번 이용해 보랍니다. 드로우 아크, 호 그리는 겁니다. 원호, 드로우 베지에 곡선입니다. 스플라인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들 이런 거 이렇게 막 꾸불꾸불한 곡선들 그릴 때 베지의 곡선 그릴 때 쓰는 겁니다. 쫙 보면 뭐 드로우 커브, 드로우 엘립스, 드로우 아이콘, 드로우 렉탱글, 뭐 드로우 라인 무진장 많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두 개만 사용을 해볼 건데요. 하나는 드로우 엘립스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드로우 엘립스는 원을 그리는 함수입니다. 원 그리는 함수고 그 다음에 드로우 라인이라고 하는 함수 있습니다. 드로우 라인. 선 그릴 때 쓰는 함수입니다. 드로우 라인. 자, 드로우 라인 이건 어떤 함수건가나 맨 앞에 요 아규먼트 들어오면 맨 앞에 뭐가 있냐면 펜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를 일단 머릿속에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요거 조금 있으면은 펜 만드는 법이랑 같이 엮어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그래픽스라고 하는 클래스에 이렇게 많은 함수들이 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함수들 다 자유자재로 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점만 일단 얘기를 하고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픽스. 그래서 그래픽스를 구해가지고 이 드로우 사인 함수에다 그래픽스를 넘겨줘야지 저기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 그래픽스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픽스를 일반적으로 직접 만들면 안 됩니다. 저희가 왜냐면 그래픽스라고 하는 이 객체는 굉장히 등치도 크고 아주 중요한 객체이기 때문에 그래픽스 객체를 너무 많이 만들어 쓰게 되면 메모리에 부담이 생겨요. 특히 시스템 메모리에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요거 그래픽스는 어떤 특정 방법을 통해서만 만들어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페인트 이벤트 핸들러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 이벤트 핸들러에 여기 아규먼트가 이렇게 있는데 아규먼트 여기 페인트 이벤트 아규스라고 하는 요 포멀 파라미터 2에 그래픽스랑 관련되는 정보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래픽스 관련된 정보를 넘어오는데 그래픽스 객체를 얻어올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 아규먼트 2를 통해 가지고 그래픽스 객체의 레퍼런스를 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알아보면 되냐면은 이 점하고 이 점 했을 때 여기 쭉 뭔가 이렇게 리스트가 돼서 나오죠. 그죠? 요런 것들은 멤버 펑션이고 이렇게 뭐처럼 보이나요? 몽키 스패너처럼 보이는 것들은 속성들입니다. 프로퍼티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픽스가 있습니다. 그래픽스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이 화면에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픽스 객체를 얻어올 수 있다는 거죠. 요걸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G라고 적어줍니다. G라고 적어줍니다. 요 그래픽스가 객체가 있어야지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다 그래픽스 G를 넘겨주게 되니까 이제 신텍스 에러가 나오게 되겠죠. 왜 신텍스 에러가 나죠? 원본 draw sign 함수에서는 뭐가 없었습니까? 아규먼트가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 여기다 아규먼트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글자를 치기에는 시간 걸리니까 요거 그대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draw sign 함수에다 이렇게 딱 적어 놓겠어요. 대충 뭐 되든 안 되든 컴파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태까지 한 과정에서 뭐 문제가 없는가. 자, 컴파일을 실행시키면은 일단 이 화면이 뜬다는 얘기는 문법적인 에러는 여태까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법적인 에러는 없고 한번 여기서 두 가지 그래픽스 객체의 멤버 펑션을 사용을 해볼 텐데 그 중에 하나는 draw line이고 또 하나는 draw ellipse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함수를 내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걸 쓰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펜 객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펜 객체를 하나 만들겠어요. 자, 펜 객체 만드는 법입니다. 펜. 자, 모든 걸 다이내믹 얼로케이션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new pen 이렇게 하고 color 블랙 이렇게 펜 객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자, 연필 하나를 만드는데 그 연필이 까만색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림 그려지는 내용이 뭐 빨간색으로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다 블랙이라고 레드다라고 하면 될 거다는 거죠. 그죠? 이런 블랙, 레드, 뭐 화이트 이런 단어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면 칼라라고 하는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칼라라고 하는 소속 클래스에 스테이틱 데이터 멤버로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나중에 다 이거 프로그램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색깔도 바꿔보고 막 별의별 짓을 한번 다 해보세요. 이거 내가 수업 시간에 일일이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펜을 만들어주고 일단 테스트 차원에서 라인 하나랑 엘립스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라인 하나. 자, 어떻게 그리냐면은 그래픽스 객체를 통해서 draw line 괄호 열고 맨 앞에 아규먼트가 펜이어야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만든 펜을 아규먼트로 주고 그 다음에 draw line의 함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4 있다는 얘기는 함수가 4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 4가지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좌표값을 명시하는 게 있습니다. 자,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100, 100, 10, 200, 200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다는 거죠. 요 100, 100, 200, 200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픽셀을 의미합니다. 픽셀. 픽셀은 이 화면을 구성하는 아주 굉장히 작은 점이에요. 요 라인을 그려봄으로 해가지고 화면의 좌표 체계가 어떻게 되는가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거를 탁 실행시키니까 여기 라인 하나가 드러났죠. 그죠? 요 위치가 100, 100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100, 100이냐? 요 끄트머리 왼쪽 맨 꼭대기 여기가 00이라는 거죠. 00, 01, 02, 03, 04 이렇게 나가고 10, 11 이렇게 나가고 여기가 100, 100이라고 하는 위치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 100서부터 200, 200까지 라인을 걸어 하니까 이런 라인이 거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raw ellipse도 이 프로그램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g.draw ellipse 이렇게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펜을 써야 됩니다. draw ellipse는 원을 그릴 때 쓰는 겁니다. 원을 그릴 때 쓰는데 이것도 함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함수가 있느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x축으로 200 y축으로 100 x, y 좌표를 100 해놓고 20, 20 이런 원을 한번 그려보겠다 하는 겁니다. 이 원의 의미는 뭐냐면은 좌표값 20이 아니네. 300 200 요걸 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200, 100이 되는 위치에서부터 300, 200이 되는 곳의 위치까지
원을 그리다, 원을 그리라 하는 거죠. 아, 쏘리. 300, 200이 아닙니다. 요거는 300이면 좌표가 아니라 위드스랑 하이트입니다. 넓이와 폭입니다. 그래서 20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어요. 자, 그래서 탁 실행을 시키면은 여기 원 하나 나타나는 거 알겠죠? 그죠? 원 하나가 나타났는데 여기쯤 요 정도의 위치 값이 얼마라는 겁니까? 200, 100이라는 거예요. X축으로 200, Y축으로 100만큼 왔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폭과 높이를 10, 20, 20 정도 되는 요걸 그리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라인을 왜 이 프로그램에서 지금 사용을 하느냐? 우리 이 사인 그래프라면 X축이랑 Y축 그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X축, Y축 그리기 위해서 이 라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함수 값을 이렇게 점으로 나타내야 될 텐데, 그 함수 값을 점으로 나타내기 위한 함수가 그래픽 스케치에 없어요. 옛날에 비주얼 스튜디오에는 set 픽셀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는데 여기 C샵에서는 이게 없어졌네요. 그래서 내가 점을 그리기 위해서 점을 그려서 어떤 테크닉을 쓰느냐면은 이 원을 그리는데 원의 폭을 1로 정하면 어떤 게 되겠습니까? 원의 폭을 1로 하면은 굉장히 작은 원이 되니까 점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F5를 다 누릅니다. 쏘리. 이게 죽어야지. 이게 죽어야지 컴파일이 다시 됩니다. 여러분들 이 컴파일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거는 아까 돌아가던 프로그램 항상 죽여놓고 다시 컴파일 실행을 시켜야지 돼요. 아까 실행했던 내용이 남아있을 때는 실행이 안 됩니다. 컨트롤 F5 딱 눌렀습니다. 딱 눌렀더니 원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습니까? 잘 보세요. 여기 잘 보면 여기 이 자리에 조그만 픽셀 하나가 새까맣게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점을 찍을 때는 요걸 이용해서 점을 찍게 되면은 우리가 뭐 어떤 그래프 그릴 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일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개는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워버리고. 자, 여러분 봅시다. 지난번 가로로 그려지는 사인 그래프 그릴 때 요거 하는 일 뭐였었습니까? 여기서 폼은 두 개 드는 거. 요거 2차원별 비우는 데 쓰는 거였었죠. 그죠? 우리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거 지워버리겠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뭐 하는 데 썼던 겁니까? 이거 2차원별에다가 Y축 만들 때 썼던 것이죠. 그죠? 우리는 Y축 만들 때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라인을 그려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려버리겠어요. 바로 라인을. 자, 어떻게 되냐. 지점 draw line 가로열고 펜 제로 y max 이렇게 그려보겠다 하는 거죠. 제로에서부터 제로 y max니까 이렇게 세로로 된 줄이 맨 끄트머리에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요. y max의 크기가 얼마죠? 위에 보면은 y max 크기가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까 100백에다 그림을 그려라 그랬을 때 대충 위치가 어디였었습니까? 저쪽 화면에서 요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죠. 그죠? 그런 걸 보면은 요 그래프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림이 굉장히 작을 거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미리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X축 그려보겠습니다. 자, X축 그리려면은 지점 draw line 괄호 펜 한 다음에 0, y max 나누기 2, x max, y max 나누기 2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실행시켰더니 여기 보면 이렇게 하여튼 뭔가 나왔습니다. 요거 X축, 요거 Y축 나왔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 프로그램은 이제 더 이상 요 코드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죠? 아까 썼던 프로그램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있습니다. 요거
요거 특정하게 계산된 선형 변환시켜 놓은 그 위치에다가 별표 찍는 겁니다. 이제는 화면에다 직접 찍으면 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draw ellipse 함수를 이용해서 바로 그려주면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g.draw ellipse 하고 난 다음에 괄호 열고, 자 봅시다. 펜 해야 되겠죠, 그죠? 어디다 해야 되겠습니까? I, y 프라임이라고 하는 위치에다가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은 좌표값 중에 x값이 점점 일이 진행될수록 0, 1, 2, 3, 4, 5, 6, 7 이렇게 쫙 지나가니까 그 픽셀 위치는 여기 i로 명시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 y 프라임 값은 이 뭡니까? 원래 사인 값 구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사인 값 구한 것을 이렇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했죠, 그죠? 그거 정수로 바뀌어진 위치에다 적으면 된다는 겁니다. 결국 논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두 번째로 만들어진 가로로 짠 그 사인 그리기랑 윈도우에서 그리는 그림이랑 거의 비슷하다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콤마 1, 1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탁 실행을 시키면은 어이구야, 어쨌거나 조금 허접하지만은 화면상에서 이렇게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인 그래프 보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별로 보기 안 좋죠, 그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기다가 x, y축 이렇게 그리고 x축 이렇게 딱 그린 다음에 사인 그래프 이렇게 좀 멋지게 나오면서 여기서 글자도 좀 있고, 뭐 0, 뭐 1, 파이 이런 글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멋있게 짜면 더 나을 겁니다, 그죠? 그거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